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이고 딸 둘과 재밌게 인생 후반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제 얘기지만 오늘 한번 꺼내나 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때 일하던 직장에서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연애를 하면 쉬쉬하면서 숨기는 분위기였고 더군다나 사내 연애인지라 엄청 숨어서 다니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야 저희가 사귄다는 걸 알렸답니다. 결혼한 남자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한참 위의 선배였어요. 회사에서 일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기에 믿고 결혼을 했답니다. 다 좋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3대 독자, 장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제 책임이 막중했답니다. 그래도 새 식구가 된 제게 시어머니께선 참 잘해주셨어요. 제사도 적지 않게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도우려고 하면 만류하시면서 저는 할 일 없다고 부엌 밖으로 내쫓는 정말 100점 시어머니셨어요. 결혼하고 제가 바로 아이를 갖자 제가 복덩이라면서 좋아하셨지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 온순하고 인자한 성격의 분이셨는데 사실 저희 시아버님은 그렇지 않으셨답니다. 남편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저를 만났다는 둥 하면서 제게 상처되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에게 늘 아들 압박을 주시곤 했답니다. 불같은 성미셔서 술을 드시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이유 없이 구박하기도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참 편하게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더 힘들더군요. 시아버님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몸가짐을 바로 하곤 했어요. 저희 남편은 바로 그런 아버님의 성격을 닮았답니다. 회사에서 일을 추진할 때 멋있어 보였는데 집에서도 왕이더라고요. 어머니도 어렸을 때 남편 성격을 꺾으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얼굴도 똑 닮고 성격도 똑 닮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저만 아는 사람이니 제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다행히 제가 바로 임신을 했고 시댁에서 예쁨을 받았는데 시아버님께서 저는 꼭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태아 성별이 태어날 때까지 정확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아들이다 딸이다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아버님의 말은 참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편도 덩달아서 당신 꼭 고추 보여드려야 돼. 우리 집안 독자인 거 알지? 라면서 은근히 제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제 옆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같다고 저를 옹호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버럭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아들이나 딸이나 같다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도 얘 못 낳았음 쫓겨났어. 우리 집안 대는 반드시 이어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있지. 사실 무슨 왕실도 아니고 자격까지 따지나 싶었지만 당시 어렸고 시아버님이 무서웠던 저는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전전긍긍 임신기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실망한 티를 내고 시아버님은 병원에 보러 오지도 않으셨어요. 손녀 이뻐해 주시는 건 어머님 뿐이셨죠. 어머님은 제 몸조리도 도와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해다 주시고 아이도 기꺼이 돌봐주셨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참 고맙게 남아있습니다. 아이 낳고 울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께서 안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집에 시집와서 네가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내가 참 어떻게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는구나. 그놈의 아들 고추가 뭐라고 참. 하지만 당시 무조건 둘은 낳는 시대였으니 제가 마음을 다잡았지요. 둘째는 아들을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제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신은 쉽게 되었는데 참 전전긍긍 초조하더라고요. 태교도 전혀 못하고 그저 아들이기만 바라고 또 바랐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농담이랍시고 저에게 자꾸 그러셨어요. 둘째도 딸이면 셋째 가져야 한다. 알았지? 저는 그 말에 웃을 수가 없었어요. 셋째는 저희 형편에도 무리고 저희 가족 계획에 맞지도 않았어요. 둘만 낳아서 알콩달콩 잘 키우고 싶었고
더더군다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셋째를 갖는 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며 대충 넘어가곤 했어요. 막달이 되어 출산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제발 아들, 아들 외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에 눈물이 터졌답니다. 정말 예쁜 공주님이시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리고 전화 받은 시아버님께서는 실망해서 술을 드시러 나갔다고 하더군요. 너무 속상해서 둘째에게 미안한 생각도 많이 했답니다.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말도 했고요. 어린 둘째가 생글거리면서 웃으며 저를 보더라고요. 아이 얼굴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제가 이럴 게 아니다 싶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하냐. 제가 잘 키워서 아들 못지않게 멋진 사람 만들겠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 다짐과는 별개로 시댁에만 가면 참 힘들었답니다. 시아버님은 100일 된 제 딸을 보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게 셋째 타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셋째를 갖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은 시아버님 말에 힘을 얻었는지 둘째가 돌쯤 되니 자꾸 셋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소원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당신이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가 있어? 제가 황당해서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럼 셋째를 갖는다 쳐. 근데 또 딸이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무조건 아들을 낳게 노력을 해야지. 정말 상식이란 게 있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딸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면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성별로 아이를 낳게요. 저는 말 같지도 않아서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밭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건데. 절 겨냥한 말이었겠지요. 둘째가 태어나고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셋째를 안 갖는 제가 며느리 노릇 못했고 여자 구실 못한다고 구박했고 저는 셋째를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 외벌이로 사는 것인데 회사가 안정적이긴 했지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고 시댁 도움도 기대할 집안도 아니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작은 가게를 하시긴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리 생각하나 저리 생각하나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셋째는 무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만 오면 인상을 찡그리시고 손녀들에게도 잘해주지 않으셨어요. 오면 잠깐 인사하시다 나가버리기 일쑤셨죠. 그런 아버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토로했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손녀들한테 어쩜 그렇게 무심하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며느리 노릇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 다 네 책임인 거 아니야?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네 주제를 좀 알아. 저도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대판 싸웠답니다. 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딸 낳은 죄가 그렇게 큰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선 제게 아들 욕을 하시면서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고 딸이라도 괜찮다며 잘 키워보자고 몇 번이고 절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상한 시어머니 보고 살려고 했는데 몇 년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 집을 들어가려는데 웬 여자가 아주 작은 아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오더라고요. 저는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절 보더니 하는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김성준 씨 아내 되시죠? 저 그쪽 남편이랑 만나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 아들이에요. 저는 기절초풍을 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담담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 남편이 주는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을 했고 결국 사이가 깊어지고 아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낳아보니 아들이어서 남편이 철석같이 저랑 헤어지고 재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긴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면서요. 그 여자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집에 온 남편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맞아, 그 애가 내 아들이야. 난 3대 독자 집안에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 집안엔 아들이 필요하고 당신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혼하자, 우리. 그 말에 제가 펑펑 울면서 시댁에 전화를 하니 시어머니, 시아버님께서 달려오셨는데 그 상황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을 막 때리면서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고 혼을 내시는데 시아버님은 묘하게 가만히 계시는 게 어째 좋아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저희 딸들이 그 소동을 다 봤습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는 나이인지라 눈치가 빤하고 철이 닫은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딸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라고 무심한 남편과 시아버님, 그렇다면 제가 물러나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싫고 제가 싫으시다면 제가 나가겠다고 말했고 시댁에도 통보했습니다. 그 여자 데려다 잘 사시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짐 싸는 절 붙잡고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랑 내가 이렇게 헤어질 사이가 아닌데 도대체 어쩐 일이냐. 어머님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졌습니다. 저희 고부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저도 알고 있는 건 이제 인연은 끝났다는 것이었죠. 저는 딸들을 데리고 초라하게 친정으로 돌아왔답니다. 당장 딸들과 살 길이 막막해 음식점에 취직을 했는데 그 음식점 사장은 아내와 사별을 하고 혼자 사는 남자였어요. 첫 번에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고 일을 하면서 저에게 잘해주고 저도 그 사람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재혼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사별했던지라 자식도 없는데 저는 자식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런 상황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제 학교도 다니는 딸들이 새아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서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크고 나서 생각해봐요. 그렇게 몇 년간 연애만 하면서 지냈는데 아무래도 사이가 가까워지니 자식들도 제가 연애하는 걸 알았고 10대가 되니 상황을 빤히 아는 딸들이 오히려 제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재혼해. 우리는 새아빠 생겨도 상관없어요.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저도 새로운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허락까지 받은 터라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집에서 넷이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딸들에게 정말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늘 아들 타령하며 저를 들볶던 남편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딸이 생겨서 너무 좋다면서 늘 한박 웃음 짓는 사람이었죠. 저와 아이를 갖고 싶기도 했을 텐데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니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 시선과는 다르게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들도 새 아빠가 원래 아빠인 것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 사람과 재혼을 하고 나서 제 생활도 훨씬 윤택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음식점 하는 상가가 자기 소유의 것이었고 그 이외에도 건물을 몇 개 갖고 있는 알부자였어요.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재산 규모였죠. 저희 딸들에게도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답니다. 딸들은 20살 넘어 대학을 가도 남편이랑 팔짱 끼고 다니면서 데이트도 하고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친하게 지냈답니다. 저는 어느 순간 남편이 딸들 새아빠라는 사실도 잊고 살 정도였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전 남편의 존재가 흐릿해질 정도였습니다. 어찌 살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저 제 가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볼멘 소리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관리하는 건물 세입자랑 문제가 생겼다면서 투덜거리더군요. 남편은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고 월세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상가 맨 위층을 한 가족에게 주었는데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연락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막무가내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까지 부르자니 인심 사나워질까 겁나고
내가 찾아가도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아. 안에 있는 건 분명하거든?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밀린 월세 제하면 남는 것도 없고 이제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주니 원. 그런 세입자들이 가끔 있었지요. 막무가내로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요. 남편과 전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도 안 열어주니 또 가봐야 허탕만 칠 것 같고 제가 가서 문을 일단 열고 사정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 동네에서 10분쯤 버스를 타고 가야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있을 법한 저녁 시간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웬 남학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엄마 계시니? 그러니까 남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어른은 안 계시니? 어른 좀 데려와줘. 그러니까 남학생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할머니 하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나온 할머니를 보고 저는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셨습니다. 저와 눈물로 헤어졌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절 알아보시고 펑펑 우셨습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제가 재혼을 했고 재혼한 남자가 이 건물주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절 안으로 불러들이시더니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저 아이 엄마는 도망갔단다. 우리 집이 쫄딱 망했거든. 성준이가 주식에 손댔다가 쫄딱 망하고 아버지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쪼들리고 결국 이렇게 되었단다. 지방에 내려가서 돈을 보내겠다고 한 게 벌써 1년 전인데 돈을 안 보내서 그냥 저 애랑 나랑 주인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이 집에서 버티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랑 시어머니 둘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시아버님은 사업이 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돈 벌러 여기저기 떠돌고 있고요. 시어머니께선 덜컥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게 빌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너한테 참 몹쓸 짓 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어쩌니 성준이도 연락이 안 되고 손자랑 나랑 여기서 나가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말이야. 제발 주인께 잘 좀 말해다오. 저는 서글픈 마음으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게 정말 천사 같은 시어머니셨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돈을 못 내고 있다고요. 남편은 푹 한숨을 쉬더니 그런 사정이라면 얼마간이라도 더 지내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께선 그 건물에서 반년 정도 더 거주하시다 나가셨답니다. 저는 밀린 월세를 모두 제하고 보증금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염치 없어 하시면서도 그 돈을 가져가셨답니다. 손주랑 살기 위함이셨겠죠. 제가 가시는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근데 애아빠는 어떻게 연락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한숨 쉬시고 말씀하셨답니다. 지방에서 막일해서 돈을 벌었는지 요새 생활비는 조금씩 보내준다. 죽지 않으면 볼 날 있겠지 뭐.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 건강하시라 말씀 한마디 드리고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어찌 지내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딸들도 뒤늦게 그 사연을 알았는데 워낙 어릴 때 친가랑 헤어진지라 정이 없어 특별히 안타까워하지도 찾아가보고 싶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아빠가 아직도 원망스럽다고 말입니다. 전 이제 잘 사니까 미움도 원망도 남지 않았고 그저 시어머니께서 편안하시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썰 라디오였습니다.